맛쟁이에요. 도쿄 식당들 솔직한 리뷰, 편의점과 돈키호테 간식들 추천, 비추천, 비행기값 벌어온다는 도쿄 리커샵과 가격 정보, 면세점에서 사면 좋은 추천템, 도쿄 여행 꿀팁들, 마지막으로 가성비 호텔로 유명한 램플러스와 일본 LCC 지배어 후기까지 한 영상에 담아놨으니 마지막까지 시청하시고 좋은 정보 얻으시길 바래요. 시작합니다. 긴자에서 가장 웨이팅이 심하다는 네무로 하나마루 회전스시집 다녀왔어요. 위치는 긴자역에서 도보로 4분 거리. 토요일 저녁 6시에 갔는데 이미 대기표도 마감했더라고요. 다음날 애매한 3시에 갔더니 123팀 대기, 정확히 3시간 후 입장했어요. 이 QR코드로 나의 차례가 얼마나 남았는지 계속 알 수 있어요. 웨이팅 해놓고 근처에서 놀다가 알림받고 매장으로 가면 돼요. 혹시 늦을까봐 10팀 남았을 때 저희 미리 왔어요. 번호가 넘어가면 앞에서 조금 더 기다려야 되니까 빨리 오세요. 한국어 메뉴판을 요청하면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림은 없고 종류가 많아서 고르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도 무조건 레일 위에 스시 말고 주문해서 드세요. 이 종이에 적어서 앞에 있는 셰프에게 주면 돼요. 맨 위에가 스시 번호, 바로 밑에가 개수, 오른쪽이 와사비. 사람이 많아서 스시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한 번에 4-5개씩 주문하세요. 그리고 주문 실수가 있을 수 있으니 꼭 주문 종이 사진으로 남겨두세요. 저희는 비어 2개 시켰는데 4개가 나와서 당황했잖아요. 추천, 비추천 스시 정리해볼게요. 오징어 스시 이거 꼭 드세요. 탱탱한 식감이 최고. 장어는 고퀄은 아니지만 역시 맛이 괜찮았고요. 참치, 새우, 고등어는 호불호가 예상됩니다. 함박 스테이크는 궁금하면 드세요. 추천은 안 할게요. 연어알은 바다향이 가득하니 호불호가 있을 것 같고, 흰살 생선과 연어류는 상대적으로 괜찮았어요. 고급스러운 회전초밥집은 아니고 여기는 가성비로 먹는 곳이니 너무 기대하지 않고 가면 충분히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저희는 대략 2시간 동안 배불리 먹고 텍스 포함 7,040엔 나왔어요. 진짜 저렴하죠? 혹시 여기도 비싸다 하시는 분들은 더 가성비 스시집 하나 알려드려요. 사실 여기는 네무로 웨이팅 실패하고 배고파서 그냥 간 곳인데 긴자역과 도쿄역 사이 유라쿠초역 빅카메라 6층에 있는 스시로. 여기도 웨이팅이 50팀이나 있더라고요. 도쿄는 일반적이에요. 다행히 여기도 웨이팅 먼저 해놓고 근처에서 기다릴 수 있어요. 나중에 자기 번호가 불리면 여기에 QR 스캔하고 자리표 받아서 착석하면 돼요. 이렇게 테이블 번호가 나온답니다. 매장 앞에서 기다릴 곳 없어서 빅카메라 1층부터 쭉 둘러봤어요. 레고도 있고 뒤쪽에서 자세히 말하겠지만 여기 리커샵이 대박이에요. 토요일 저녁 7시 1시간쯤 웨이팅이고요. 네무로보다 주문은 하기 쉬워요. 그림 보고 터치식 주문이거든요. 네무로는 가격별로 되어 있었지만 여긴 스시 종류별로 되어 있어서 보기에도 주문하기도 좋더라고요. 스시가 준비돼서 메일에 올려지면 이렇게 알림이 오고요. 위쪽에 일어나서 내가 주문한 스시가 도착하면 내려 먹으면 돼요. 만들어진 스시가 전혀 돌진 않고 주문한 스시만 내 레일로 오는 시스템. 밑에 레일에 와사비가 지나가고 있어요. 필요한 만큼 꺼내고요. 자, 이제 스시평을 해볼게요. 호불호 알려드립니다. 흰살 생선은 나쁘진 않지만 육즙이나 식감이 살아있진 않고요. 참치는 신선하지만 기름진 고소한 맛까지는 아니었어요. 연어 아부리는 고소한 맛과 풍미가 좋았고요. 연어 아보카도 크림은 크림맛 덕분에 스시 맛은 약하지만 맛있어요. 우니는 비추, 계란 초밥은 추천. 장어는 비추, 따뜻하지 않고 장어의 고소함도 없어요. 추가로 시킨 메뉴들 보면 아시겠죠? 기본 스시보다는 뭔가 부재료가 추가됐거나 소스가 뿌려졌거나 살짝 구워서 불맛으로 고소함을 끌어올린 스시들로 추천드려요. 가격이 정말 저렴하니까 사실 뭐라 할 말은 없어요. 2명이서 스시 17개, 맥주 2개 먹었는데 가격 4,680엔. 진짜 저렴하죠? 지금 환율로 42,000원. 처음에 받은 이 티켓 가지고 계산대 가서 키오스크로 계산하면 돼요. 여긴 다 기계식이라 직원과 말할 일은 1도 없어요. 1분 왔으니 스시 한번 먹어보자, 기분만 내보자, 가성비 있게 먹어보자 하는 분들에게는 여기 추천드려요. 스시로는 긴자, 우에노, 신주쿠, 아키하바라 등 도쿄 전역에 지점이 많아요.
소금빵 성지로 유명한 팡메종 리뷰해볼게요. 긴자 본점이 유명한데 웨이팅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센소지 관광하는 날 묶어서 아사쿠사점으로 다녀왔어요. 아사쿠사역에서 도보 7분 거리 위치에 있어요. 걸어오는 길에 아사히 빌딩이나 도쿄 크루즈 등 볼거리가 많아서 지루하지 않아요. 영업시간은 7시 반부터 저녁 7시, 동네 주민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곳이에요. 11시쯤 도착했는데 앞에 두 팀 웨이팅이 있었어요. 5분 정도 기다리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빵 사고 나왔을 때는 20팀 정도 기다리더라고요. 기본, 멜론, 앙버터, 샌드위치, 식빵 이렇게 5종류만 판매하고 있어요. 인기 메뉴들은 인당 개수 제한도 있더라고요. 그럼 먹어본 저의 개인적인 리뷰를 해볼게요. 한 줄평, 오랜 웨이팅에서 갈 곳은 아니다 입니다. 기대가 너무 컸는지 생각보다 너무 평범하거나 기대 이하였어요. 서울에 있는 소금빵 맛집들이랑 비교해도 월등하다는 느낌은 없었어요. 그 중에 그래도 추천을 해보자면 앙버터 추천합니다. 버터와 팥의 만남으로 맛없기도 힘들지만 220엔, 우리나라 돈으로 1,900원. 이건 정말 가성비가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크기는 엄청 작아요. 여자 주먹 정도? 두 번째 추천은 멜론 소금빵. 멜론의 달달한 풍미가 생각보다 더 맛있고 좋아요. 오리지널은 정말 생각보다 비추였어요. 소금빵 본연의 풍미가 기대 이하더라고요. 정말 많은 파티셰들이 이렇게 계속 쉬지 않고 여기서 만들고 있어서 매장 들어가자마자 맛있는 빵 냄새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당연히 한입 베어 물면 버터향과 소금향이 가득하겠구나 했는데 전혀 아니라는 거. 너무 많이 안 사길 잘했어요. 매장에서 먹을 곳은 없고 이렇게 봉지에 담아주면 테이크아웃만 가능합니다. 소금빵과 함께 마실 커피가 필요하다면 바로 옆 도토루를 가보세요. 바로 옆 1분 거리 저렴하게 테이크아웃하기 딱 좋아요. 커피 250엔, 2,260원 정도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어요. 매장은 1, 2층으로 되어 있지만 엄청 쾌적한 느낌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메가커피처럼 한 잔 뚝딱 마시거나 테이크아웃으로 추천. 일본 최초의 단팥빵집 긴자 키무리야 긴자 본점 리뷰해볼게요. 긴자역 바로 앞에 위치해 있어요. 일본 최초의 단팥빵집답게 단팥빵이 다양하고요. 단팥빵 외에 다른 베이커리류도 있고 2층 카페에서 먹을 수도 있어요. 여행객 외에 일본 현지인들도 애정하는 곳이라 사람이 진짜 많아요. 단팥빵 한 개당 대략 200엔에서 300원 정도, 크기는 진짜 작아요. 저는 무조건 기본부터 먹어보는 스타일이라 기본으로 2개 샀어요. 한 줄평은 오다 가다 한 번 들려서 사 먹기에 좋습니다. 빵이 정말 폭신하고 단팥도 달고 부드러워요. 한 입 베어 물면 당 충전이 딱 돼서 기분이 좋아져요. 그런데 이 정도는 다른 곳에서도 충분히 먹을 수 있으니까 굳이 멀리서 찾아와서 먹을 정도는 아니에요. 130년 된 텐동 맛집 긴자 텐쿠니 리뷰해볼게요. 위치는 긴자의 서쪽, 신바시역 쪽에서 가까워요. 3시까지 런치 세트가 있어서 할인된 가격으로 식사가 가능해요. 한국어 메뉴판 있어서 주문하기 어렵지 않아요. 1인 런치 세트 1,500엔에서 2,000엔 정도로 식사 가능하고요. 일본 여행의 1식사 1비어는 국룰인 거 아시죠? 텐동엔 야채와 새우가 튀겨져 나와요. 양이 많진 않아서 소식하는 여자는 딱 괜찮은데 배부르게 먹기엔 조금 부족해요. 일본이 전체적으로 양이 한국에 비해 적긴 하더라고요. 밥의 간이 짭조름해서 달달하고 맛이 있어요. 그런데 바삭한 튀김을 기대하고 온다면 텐동보다는 튀김 정식을 추천해요. 여기는 바삭하지 않은 눅눅한 텐동도 맛있다는 것으로 유명한 곳이거든요. 근데 진짜 튀김 자체는 맛있어요. 분위기도 좋고요. 바삭한 튀김 본연의 맛을 즐기려면 이 정식을 시키세요. 밥과 튀김이 따로 나오니까 마지막 한 입까지 바삭하게 먹을 수 있어요. 튀김 종류도 더 많고 양도 더 많고 가격도 텐동보다는 살짝 더 비싸요. 소스에 간무가 들어가는데 이 간무 때문에 튀김의 느끼함이 싹 잡히고 맛있더라고요. 11시 30분 오픈인데 12시쯤 도착해서 바로 앉았고요. 식사하다 보니까 점심시간이라 웨이팅이 시작됐어요. 근처 회사 직장인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이렇게 따뜻한 물수건도 주니까 더 대접받는 느낌 좋아요. 고급지고 조용한 매장한 분위기여서 혼밥으로도 괜찮고요. 직접 요리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좀 더 전문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색다르고 정갈한 일본 텐동을 먹으려면 추천. 한국처럼 바삭바삭 배부른 텐동을 원한다면 여기는 패스하세요. 다음은 긴자 정통 돈가스 맛집 긴자 바이린 본점 리뷰. 평소에 줄이 엄청 길던데 여기가 긴자 바이린이었어요. 매장이 지하에 있어서 오며 가며 찾긴 힘들어요. 긴자역에서 도보 6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브레이크 타임이 없어서 저희 4시쯤 가서 웨이팅 없이 식사했어요. 한국어 메뉴판이 있어서 주문은 어렵지 않아요. 돈가스 기본 하나, 멘치 하나, 맥주 하나 주문했어요. 맥주값이 비싼데 이런 게 같이 나오면서 더 비싸집니다. 애매한 시간대라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생각보다 식사는 금방 나왔어요. 돈가스에 밥, 샐러드, 스파게티, 장국 이렇게 한 상 차려져요. 역시나 여기도 양은 여자는 괜찮은데 남자분들은 부족할 수도. 멘치카스라 그런지 단면이 좀 독특하죠? 그래서 그런지 육즙은 엄청 살아있어요. 맛은 멘치보다는 기본 가스가 훨씬 좋았고요. 맛은 있지만 가격까지 생각하면 다른 돈가스 집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는 다른 일본의 돈가스 집들에 비해 가격대가 좀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비하면 비싸지 않은데 일본에 워낙 저렴한 돈가스 집이 많아서 2,000엔, 3,000엔 정도의 가격이라 가격에 대한 기대치로 호불호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오다 가다 그냥 들어가서 먹으면 맛은 있지만 웨이팅에서 일부러 찾아서 먹을 정도는 아니라고 한 줄 평 할게요. 오다 가다 빠르고 값싸게 먹기 좋은 마루가메 제면 리뷰해볼게요. 워낙 유명한 일본 체인 우동집이라 도쿄 전역에 많아요. 저는 아키히바라 구경 갔다가 아침으로 한 끼 했어요. 아키히바라역 쇼핑몰 안에 있어요. 찾기 쉬워요. 아침 일찍 문 여는 식당이 별로 없는데 여긴 10시라 딱 좋았어요. 여기는 셀프파처럼 우동 주문해서 받고 튀김, 밥 선택해서 마지막 계산하는 시스템이에요. 여기 최고의 장점은 가격. 기본 우동 하나 320엔이에요. 한국 돈으로 2,800원 정도. 긴자 단팥빵 하나 가격이랑 비슷하죠? 대신 튀김은 가격이 개당 150엔에서 300원 정도. 우동 하나 값이에요. 그런데 진짜 맛있어요. 우동 안 먹고 튀김만 먹으러 오고 싶을 정도예요. 제가 마루가메 제면은 일본, 하와이, 서울에서 다 가봤는데 전바점 없이 무조건 맛있는 튀김은 새우, 오징어 튀김이에요. 이 2개 튀김은 꼭 선택해서 드시길 강추드려요. 우동 종류는 다양한데 가키 우동 기본이 괜찮아요. 육수 베이스가 좀 짠 편이라 다른 토핑 들어간 건 더 짜고 느끼해서 한국인 입맛은 별로예요. 요 토핑들은 계산하고 나면 옆에 있는데 가득가득 할수록 맛이 좋아요. 고소 바삭한 토핑과 대파의 알싸한 향이 우동의 풍미를 확 올려줘요. 여기 우동 면발의 탱탱 쫄깃함 느껴보세요. 최고예요. 테이블에 고춧가루 있으니까 뿌려 먹어도 깔끔 칼칼하게 괜찮아요. 간단하고 저렴하게 아침 식사할 때 근처에서 빠르게 먹고 싶을 때 마루가 제면 추천드려요. 도쿄 전역 특히 지하철역 근처에 많아요. 일본 편의점에서 도시락들 많이 사서 드시죠?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해 늦게까지 하는 식당이 적고 여행 다니다 보면 브레이크 타임이 걸리거나 바빠서 편의점에서 간단히 식사할 때가 많잖아요. 호텔 밑에 패밀리마트가 있어서 야식으로 맥주에 먹기 딱 좋았는데 리뷰해볼게요. 추천! 불고기 도시락. 흰쌀밥에 간장 데리야끼 불고기에 단무지만 들어있는 시프란 덮밥 도시락이에요. 딱 보면 고기가 좀 짜고 질길 것 같아 기대를 안 했는데 어머 너무 맛있어요. 단짠단짠 조화가 최고. 쌀이 눅눅하지 않고 고슬고슬해서 야들야들한 고기랑 조화가 진짜 좋아요. 두 번째 볶음 우동. 우동, 야채, 가스오부시까지 구색은 다 갖춘 볶음 우동이에요. 우동의 맛과 식감은 엄청 좋은데 야채가 좀 작아서 아쉬웠어요. 아삭아삭한 야채가 더 많으면 밖에서 먹는 맛이랑 똑같을 것 같더라고요. 조금 짭조름하니까 밥보다는 맥주 안주로 더 추천드려요. 세 번째, 편의점 치킨. 예전에 삿포로에서 먹고 맛이 없어서 그 뒤론 안 먹었는데 계산하려는데 옆에서 튀기고 있길래 맛있겠다 하고 사봤어요. 전바점인가? 괜찮았어요. 다만 추천까진 아니고 먹을만하다, 비추는 아니다 정도? 치킨보다는 맛없고 피카츄 돈가스보다는 맛있는 식감과 맛.
그리고 편의점 음식 먹다 보니까 좀 짜고 물려서 신라면 하나 끓여서 같이 먹었더니 느끼함이 싹 내려가요. 꼭 하나 사서 같이 드세요. 더 맛있는 한 상이 된답니다. 아, 당연히 1인 1맥주는 국룰이고요. 맥주는 일본 맥주 위주로 다양하게 다 마셔보고 오세요. 돈키호테 간식거리에 리뷰해볼게요. 지역마다 많지만 저는 신바시역 앞에 긴자 본점으로 갔어요. 편의점보다 종류도 많고 가격도 저렴하고 텍스프리까지 가능해서 한국 가기 전에 캐리어 가득 사가기에 좋고 호텔에서 TV 보며 먹기에도 좋아요. 오후에 홍차, 강추, 최고의 밀크티죠. 이미 너무 유명해요. 진짜 맛있어요. 편의점이랑 가격 차이가 많이 나니까 꼭 돈키호테에서 사세요. 키캣, 강추, 바삭 달달해서 최고지요. 오리지널 외에 맛이 다양한데 편의점보다 돈키호테의 종류가 많아요. 낱개로 사서 여행 중 당 떨어질 때 하나씩 먹기 좋아요. 오리히로 곤약젤리, 강추. 맛별로 종류가 다양하고 크기에 따라 200에서 400엔테까지 있어요. 과자류 한 면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을 만큼 인기가 많아요. 2가지 과일 맛이 들어있고 상콤 달달한 맛이 딱 좋았어요. 컵형으로 된 곤약젤리가 인기가 많지만 먹다가 목에 걸리는 사고가 많이 나서 이런 튜브식으로 바뀐 걸 많이 팔고 있더라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오리지널 곤약젤리는 이거예요. 곤약밥. 예전에는 돈키호테에서도 많이 팔았는데 무슨 이유인지 잘 안 팔아요. 편의점에서 겨우 구했어요. 컵형이라 좀 위험하긴 하지만 먹을 때 쏙 빨아들이는 맛이 최고. 맥주의 최고 안주 카메다 카키노탄의 땅콩 과자예요. 첫입은 엥? 이러는데 손이 가요 손이 가 순삭 스타일. 무조건 맥주랑 같이 먹어야 하고 더 많이 사올 걸 후회했어요. 6개 소포장되어 있어서 쟁여템으로 캐리어에 많이 담아도 부담 없어요. 이또인 오이오차 깔끔한 녹차의 맛이 녹차 별로 안 좋아하는 저에게도 좋았고요. 이미 너무 유명한 가루비 감자칩 강추. 일본 가면 한국보다 최대 70% 저렴하게 양주들 많이 사오시죠? 그동안은 돈키호테에서만 사왔는데 이번에 대박인 곳들을 발견했어요. 유자구초역 빅카메라 건물 2층 주류 전문점 시나노야 리큐어 엑스프레스 리커 마운틴. 다 돌아보고 가격이 가장 좋았던 빅카메라에서 텍스프리 받고 구매했어요. 6월 말 기준 가격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텍스프리가예요. 조니워커 블랙라벨 2430엔 21,000원. 조니워커 더블블랙 3,000엔 27,000원. 글램피딕 12년 4,600엔 41,000원. 글렌리빗 12년 4,000엔 36,000원. 아드백 10년 5,300엔 48,000원. 우드포드 리저브 3,800엔 34,000원. 이그레어 10년 5,900엔 53,000원. 러셀 8,100엔 73,000원. 시바스 리갈 18년 6,700엔 6만원. 메이커스 마커스 2,300엔 27,000원. 한국에선 20만원 하는 일본 고급 사케 다사이 23. 저희는 면세점에서 6,000엔 주고 샀는데 긴자역 근처 롯데시내 면세점에서 5,000원대에 구매 가능해요. 대신 공항 픽업. 다사이는 로컬 주류 매장에 품절로 잘 없더라고요. 면세가 성인 기준 1인 2병이니 인원수 채워서 구매하면 매우 이득이죠. 돌아다니면서 저희가 비교한 가격이에요. 캡처하세요. 면세점에서 살만한 것과 공항 정보 알려드릴게요. 가장 많이 사는 도쿄 바나나. 시즌에 따라 맛도 다양하고 모양도 구성도 다양해요. 입에서 사르르 녹는 바나나 맛의 디저트로 진짜 맛있잖아요. 기본 도쿄 바나나가 질렸다면 도쿄 바나나 쿠키도 괜찮아요. 바삭한 쿠키에 도쿄 바나나 필링이 초콜릿으로 들어있어요. 필링이 아닌 초콜릿이기에 도쿄 바나나에 비해 소비기간이 길어서 선물용으로 사서 가기도 좀 더 부담스럽지 않고 도쿄 바나나에 비해 가성비도 좋아요. 이시아 초콜릿 쿠키 고급스럽고 맛있어서 추천. 여행 간 도시마다 마그넷을 사오는 취미가 있는데요. 마그넷 사실 분들은 아사쿠사에서 사세요. 아사쿠사가 가장 예쁘고 가격도 좋았고 그 다음이 면세점이고 돈키호테의 마그넷이 가격도 품질도 가장 별로였어요.
나리타 공항 터미널 3 식당가 정보 알려드려요. 나리타 공항은 비행편에 따라 터미널 1, 2, 3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터미널 3은 제일 작은 공항이라 면세구역에는 카페밖에 없어요. 그래서 꼭 보안 검색대 들어가기 전에 왼편에 있는 푸드코트에서 식사하고 들어가세요. 푸드코트에는 타코야키 꼭 드세요. 대박 맛있어요. 저희가 겪어본 도쿄 여행 꿀팁 알려드릴게요. 도쿄 시내를 벗어나 근교나 디즈니랜드처럼 멀리 다닐 관광이 아니라면 24시간, 48시간, 72시간 메트로 티켓만으로 충분해요. 외국 여행자에게만 판매한 티켓이라 한국에서는 인터넷으로 미리 구매해야 돼요. 이렇게 빨간 태그 표시가 있는 기기에서 QR 태그로 발권이 가능해요. 발권 시간이 아닌 처음 사용하는 시간부터 24시간, 72시간이 시작돼요. 저희는 3박 4일 중 관광할 2일만 사용할 거라 48시간 했는데 충분했어요. 첫날과 마지막 날은 공항에서 공항 셔틀이나 공항 기차 티켓을 따로 사야 해요. 저희는 공항 오갈 때 신바시에서 1200엔 공항 특급 열차 이용했어요. 아사쿠사는 주말엔 여행객 현지인으로 사람이 어마어마하니까 여유롭게 즐기고 싶다면 평일에 가는 걸 추천드려요. 우에노에 간다면 동물원도 좋지만 국립현대미술관 강추드려요. 500엔이라는 가격으로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모네, 피카소 등 유명 화가들의 작품을 마음껏 볼 수 있어요. 한국말로 설명이 다 써져 있으니 더욱 좋답니다. 기념엽서 100엔 괜찮죠? 빼놓을 수 없는 유니클로 쇼핑은 긴자점이 진짜 크고 제품도 다양해요. 그런데 정말 사람이 너무 많고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본템 위주로 사신다면 다른 곳, 저는 신바시 역점 이용했어요. 건담을 보러 오다이바를 가신다면 유리카모메 선을 타야 하는데 꼭 맨 앞에 타세요. 이렇게 관광열차 타는 것처럼 도쿄 시내를 위에서 내려다보며 오다이바까지 갈 수 있어요. 날씨가 좋으면 작게나마 자유의 여신상과 레인보우 브릿지를 볼 수 있어요. 건담이 움직이는 건 전 별로 감흥이 없었는데 찐팬들은 엄청 환호하더라고요. 가성비 호텔을 찾으신다면 램플러스 긴자 추천드려요. 긴자지만 신바시역이 도보 5분으로 더 가깝고요. 1층엔 패밀리마트, 근처엔 맛집 돈키호테도 바로 맞은편에 있어요. 1박에 날짜에 따라 20에서 30만원대 정도로 예약이 가능해요.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건물도 객실도 욕실도 깨끗하고 좋았어요. 캐리어 2개 펼칠 수 있는 소파도 있고 스마트 TV라 유튜브, 넷플릭스 다 가능해요. 잠옷도 제공되는데 새 것처럼 촉감이 너무 좋아서 꿀잠 잤어요. 신바시역이 용산이나 서울역처럼 여러 교통수단의 허브라 공항 가기도 좋고 긴자 걸어다니면서 놀기도 좋고 오다이바 가기도 편했어요. 2층 로비에서 매일 어메니티를 가져갈 수 있는데 커피, 티는 물론 요거트, 남녀 세안용품, 팩 등 정말 다양해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용한 집 에어 후기 알려드릴게요. 우선 좋은 점은 비행기가 새 것처럼 정말 깨끗해요. 또 하나 좋은 점은 기내 와이파이가 무료. 속도는 조금 느리지만 동영상 대상은 어렵지만 카톡이나 웹 서핑 등은 충분해요. 아직은 인지도가 별로 없어서 타는 사람도 많지 않고 토요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텅텅 빈 자리로 매우 편안하게 이용했어요. 다만 기내 소화물이 7kg라서 지혜로운 패키징이 요구됩니다. 식사나 간식 제공은 없어서 마티나 라운지 이용했는데 서편 라운지를 추천드려요. 동편이 새로 생겼지만 너무 별로예요. 기존의 서편이 1000배 좋아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